서울 변두리 북촌 한옥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 있습니다. 이 집은 30여 년 전부터 박인호와 최명숙 부부가 정성스럽게 지켜온 보금자리입니다. 기와지붕 위로 새어나오는 아침 햇살이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를 비추고 대청마루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박인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군 장성 출신인 그는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대에서 익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고집합니다. 세수를 마치고 면도를 깔끔하게 한 후 단정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가 맨손 체조를 하는 것이 그의 변하지 않는 일과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팔을 크게 휘두르는 모습에서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의 기품과 절도가 느껴집니다. 체조나 하고 있을 나이가 아닌데. 이따금 지나가는 이웃들이 흘끔거리며 지나가지만 인호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땀을 흘리며 체조를 마친 후에는 마당 한켠에 있는 수도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까지가 그의 아침 루틴입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최명숙이 밥상을 차리며 남편을 부릅니다. 그녀는 올해로 62살이지만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고상하고 우아합니다. 전라도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어려서부터 체면과 예의,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처럼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김치찌개, 무침나물 몇 가지,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까지. 모든 것이 명숙의 손길을 거쳐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들입니다. 오늘 정우가 온다고 했지? 인호가 밥을 먹으며 묻습니다. 장남 박정우는 서울 시내 유명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의 자랑입니다. 명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얼마 전에는 괜찮은 집안의 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인호가 생각하기에 정우는 가장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네, 새 며느리도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소라라고 했나요? 이번이 처음이니까 잘 준비해야겠어요. 명숙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며느리를 처음 집으로 모시는 일은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음식 준비부터 집안 정리, 그리고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하나하나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각종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으며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정리했습니다. 소라라. 이름부터 좀 가볍지 않나? 인호가 중얼거립니다. 그는 며느리가 프리랜서 작가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며느리가 과연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정우가 좋다고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죠. 명숙이 나지막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큽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유분방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더욱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맞이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그에 맞는 예의는 있어야지. 인호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집안의 체면과 전통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명숙은 부엌에서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고 오늘 차릴 음식들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불고기용 고기는 양념이 잘 배었는지 확인하고 나물들은 색깔이 예쁘게 나왔는지 살펴봅니다. 이 나물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명숙이 시금치 나물을 맛보며 중얼거립니다. 손님 맞이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입니다. 인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만날 며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아들이 데려올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우리 집안의 전통과 예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멈춥니다. 박정우가 아내 윤소라와 함께 도착한 것입니다. 정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고 소라는 캐주얼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단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인호와 명숙이 기대했던 전통적인 스타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우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부모님께 큰절을 올립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모습에 인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곧이어 며느리에게로 시선이 옮겨가자 표정이 조금 굳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소라입니다. 소라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사법이 인호와 명숙에게는 어색해 보입니다. 전통적인 큰절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멀었을 텐데. 명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습니다. 소라의 손은 부드럽지만 약간 차갑습니다.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손에 굳은 살이 없어 보이고 손톱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처음 와보시는 거죠? 한옥이 어떠세요? 명숙이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며 묻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소라는 한옥의 독특한 구조를 신기해합니다. 요즘 아파트에서만 살아본 그녀에게 전통 가옥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대청마루의 높은 천장과 한지로 만든 창호지, 그리고 마루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온돌의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인상적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이런 한옥에서 살고 계시다니 부러워요. 소라의 진심 어린 감탄에 명숙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며느리가 자신들의 집을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예요. 30년 넘게 여기서 살았거든요. 인호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정우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가 아버지께 안부를 묻습니다. 인호는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가 아닌 정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참습니다. 그냥 그렇지. 별일 없고. 너는 회사 일이 바쁘지? 네,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좀 바빠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정우가 밝게 대답하자 인호가 흐뭇해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동안 명숙은 소라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소라야, 글을 쓴다고 들었는데 어떤 글을 써? 네, 주로 라이프 스타일 관련 칼럼이나 에세이를 써요. 요즘은 육아나 가족 관련 글도 쓰고 있어요. 소라의 대답에 명숙은 조금 안심합니다. 최소한 아이나 가족에 대한 관심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글 쓰는 일로 생활이 되나? 인호가 갑자기 끼어들며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아직은 정우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소라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프리랜서 작가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군. 인호의 반응이 미묘합니다.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며느리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자 명숙이 화제를 바꿉니다. 그럼 아이 낳을 계획은 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라가 더욱 당황합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응? 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결혼하면 빨리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구나.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부터 가졌는데. 어머니, 요즘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우가 아내를 변호하며 말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명숙이 일어납니다. 그럼 점심 준비를 해야겠네. 소라야, 부엌에 와서 좀 도와줄래?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소라가 일어나 명숙을 따라 부엌으로 갑니다. 하지만 한옥의 부엌은 그녀에게 낯선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놓인 전통적인 아궁이는 물론 사용하지 않지만 부엌의 구조 자체가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일단 이 야채들 좀 다듬어 줄래? 나물 무칠 거야. 명숙이 콩나물과 시금치, 도라지를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소라는 야채 다듬기부터 어려워합니다. 집에서는 주로 간단한 요리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요리 준비가 서툽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묻자 명숙이 소라의 손놀림을 지켜봅니다. 야채를 다듬는 솜씨가 서투르고 크기도 들쭉날쭉합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못하니?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셨어? 저희 엄마는 주로 간단하게 해먹었어요. 바쁘셔서. 소라의 대답에 명숙이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요리를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를 두고 아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결혼하면 남편 뒷바라지가 중요한데 요리는 기본이지. 명숙의 말에 소라가 위축됩니다. 자신이 부족한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인호와 정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우야, 아내가 요리는 할 줄 아나? 아, 네. 간단한 건 해요. 정우가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소라는 요리보다는 글쓰기에 더 관심이 많고 평소에는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거?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야지. 인호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명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오릅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소라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부담을 느낍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소라의 칭찬에 명숙이 뿌듯해하지만 곧이어 소라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젓가락질이 어색하고 밥을 먹는 자세도 그리 반듯하지 않습니다. 김치를 먹을 때도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듯 보입니다. 김치가 매워? 조금.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 김치도 제대로 못 먹고. 명숙의 말에 소라가 더욱 위축됩니다. 자신이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 후 인호는 소라에게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집안은 어디고 부모님은 뭘 하시지? 아버지는 중견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부산에 살고 계셔요. 형제는? 오빠 하나 있어요. 의사예요. 인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안 배경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라의 전반적인 모습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지? 이화여대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럼 공부는 잘했겠네. 근데 왜 프리랜서로 일하지?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호의 질문에 소라가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의 꿈과 가치관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글을 쓰고 싶었어요. 회사에 다니면 제약이 많잖아요. 제약? 안정적인 직장을 마다하고. 인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에게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 집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걸 알지. 갑작스러운 말에 소라가 깜짝 놀랍니다. 정우가 당황해하며 아버지를 말립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뭐가 그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인호는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미리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집안의 전통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며느리의 역할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더라. 소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결혼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반자 관계였는데 시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과연 이 집안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리고 아이도 빨리 가져야 해.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거든. 인호의 말이 계속되자 소라의 부담감은 더욱 커집니다. 아직 신혼의 단꿈도 제대로 꾸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압박까지 느끼게 됩니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소라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명숙이 차를 대접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오전의 일들이 소라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소라야,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해줄까? 명숙이 며느리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군에서 장성까지 지내셨고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원칙과 질서를 중시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집안의 전통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명숙이 며느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소라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정우와 소라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정말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소라가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래, 자주 와야 해. 이제 우리 며느리잖아. 명숙이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하지만 소라는 그 말의 무게를 느낍니다. 차 안에서 정우가 소라에게 물어봅니다. 어때?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세요. 하지만 소라가 말을 흐리자 정우가 알아차립니다. 좀 부담스러웠지? 부모님 세대는 생각이 좀 다르셔. 이해해요. 하지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소라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며 정우도 고민에 빠집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듭니다. 그날 밤 한옥집에서는 인호와 명숙이 오늘의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보, 며느리 어때? 글쎄,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버릇이 없어 보여. 인호가 솔직한 감상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안 방식에 맞춰질 거예요. 명숙이 희망적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 좋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세더라. 인호도 우려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박씨 집안의 첫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난해 보였지만 전통과 현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가족이 되어갈지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이 집안에 다시 한번 오후 3시경 대문 밖에서 낡은 엔진 소리와 함께 경적이 울립니다. 둘째 아들 박진호가 아내 이연주와 5살 된 아들 민수와 함께 도착한 것입니다. 10년도 넘은 소나타에서 내린 진호는 정우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고 얼굴에는 생활의 무게와 피로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그에게는 대기업에 다니는 형처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겨를이 없습니다. 형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진호가 정우와 소라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형제지만 성격은 사뭇 다릅니다. 정우가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모든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면 진호는 좀 더 즉흥적이고 솔직한 편입니다.
때로는 그 솔직함이 지나쳐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호야, 늦었네. 인호가 둘째 아들을 맞으며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습니다. 진호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듭니다. 같은 아들이지만 정우와 진호의 처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인호에게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현주가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민수가 차에서 토할 뻔해서 중간에 잠깐 쉬었어요. 진호가 미안해하며 설명합니다. 사실은 차량 점검을 받느라 늦어진 것이지만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다른 이유를 댄 것입니다. 진호 뒤로 이현주가 큰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소라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여성입니다.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에 털털한 성격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손에는 친정에서 가져온 큰 보따리들을 들고 있어 양손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현주가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의 인사는 소라보다 훨씬 전통적입니다.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큰 절을 올리는 모습에 명숙이 흐뭇해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며느리가 시댁에 드리는 올바른 인사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5살 민수가 뒤따라 들어오며 밝게 인사합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해맑은 미소에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인호의 얼굴에도 어느새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 많이 컸네. 할아버지한테 와봐라. 인호가 손자를 불러 품에 안습니다. 손자만큼은 그에게 순수한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 현주야.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명숙이 현주가 가져온 보따리들을 보며 묻습니다. 시골 어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올해 농사 잘 되어서 쌀이랑 김치, 그리고 직접 담그신 된장도 있어요. 깻잎도 많이 따서 보내주셨어요. 현주가 보따리를 풀어 보이자 명숙의 표정이 한층 밝아집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 받은 것을 시댁에 가져오는 것은 전통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골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들은 도시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걸 다 고마워라. 시골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야겠네. 명숙이 현주의 손을 잡으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소라와는 달리 현주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전형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친정에서 받은 좋은 것들을 시댁에 가져오며 무엇보다 아이까지 낳아 가문을 잇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현주가 소라에게 인사합니다. 두 며느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소라는 현주의 털털하고 자연스러운 성격이 신기하면서도 부러워 보입니다. 자신과는 달리 이 집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주 씨 맞죠? 진호 씨가 많이 얘기해줬어요. 아, 그래요? 저도 형수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글 쓰신다면서요? 저는 그런 재능이 전혀 없어서 정말 부러워요. 현주의 관심에 소라가 조금 놀랍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직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시누이는 오히려 궁금해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잡다한 글들이에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소라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기조차 제대로 못 쓰거든요.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성공한다고 하던데요. 현주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에 소라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편 남자들은 거실 한쪽에 따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호야, 회사는 어때? 요즘 영업 실적이 좋나? 인호가 둘째 아들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묻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이 눈에 띕니다. 글쎄요.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지갑을 닫고 있어서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가정을 꾸려가려면 남자가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특히 너는 아이까지 있잖아. 인호의 말에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부담감이 큽니다. 사실 집안 경제는 오히려 아내 현주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주가 파트타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가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진호가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형은 좋겠다. 대기업이니까 안정적이고 연봉도 괜찮고. 진호가 형을 부러워하며 말합니다. 정우도 형으로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도 쉽지 않아. 대기업이라고 해서 편한 건 아니야.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아. 성과 압박도 심하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적어도 회사가 망할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정우도 동생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형제의 대화를 들으며 인호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지만 처한 상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육 환경이나 개인의 능력 그리고 운까지 겹쳐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아들 모두 소중하기만 합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여자들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이 현주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소라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소라야, 너도 와서 도와라. 명숙이 부르자 소라가 부엌으로 갑니다. 하지만 한옥의 부엌은 아파트 부엌과 달라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조리기구들의 위치부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 나물 좀 묻혀라. 현주야, 너는 찌개간을 봐라. 명숙이 역할을 나누어 줍니다. 현주는 자연스럽게 찌개 냄비로 가서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간을 맞춰봅니다. 손놀림이 능숙하고 익숙해 보입니다. 반면 소라는 나물 무치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콩나물을 무치려고 하는데 양념의 양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어떻게 버무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명숙이 소라의 서툰 손놀림을 보고는 작은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못하니? 어머니가 요리하는 거 옆에서 안 봤어? 저희 엄마는 주로 간단하게 해먹었어요. 바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공부하느라. 소라의 변명 같은 대답에 명숙이 못마땅해합니다. 요리를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를 두고 아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현주야, 너는 정말 잘한다. 역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일 도왔지? 네, 저희 집이 농사도 짓고 해서 어려서부터 엄마 도와드렸어요. 밥하는 것도 김치 담그는 것도 다 배웠죠. 현주와 소라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라면서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익힌 며느리이고 소라는 현대적인 도시 환경에서 자라면서 학업에만 집중하며 자란 며느리입니다. 요즘 도시 애들은 다 저래. 공부만 하고 살림은 하나도 몰라. 명숙이 중얼거리자 소라의 마음이 더욱 상합니다. 저녁 무렵 막내딸 박서윤이 집에 도착합니다.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그녀는 검은색 베레모를 쓰고 큰 캔버스 백을 메고 나타납니다. 옷차림도 독특합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오버사이즈 재킷을 입고 있어 예술가다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아빠, 엄마 다녀왔습니다. 서윤의 인사는 간단 명료합니다. 큰절이나 정중한 인사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입니다. 인호가 딸의 복장을 보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게 뭔 차림이야? 집에 손님도 와 있는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이게 편해요. 작업할 때도 좋고요. 서윤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녀에게는 옷차림보다 자신의 예술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수님들 안녕하세요. 서윤이 소라와 현주에게 인사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두 형수보다도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이는 막내이지만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윤아, 학교는 어때? 요즘 뭘 하고 있어? 정우가 여동생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서윤은 형들과 달리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미술에 재능을 보여 부모님도 처음에는 지원해 주었습니다. 재밌어요. 요즘 개인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홍대 근처 작은 갤러리에서 열 예정이에요. 와, 개인전이요? 대단하네요. 소라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관심을 보입니다. 예술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그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대학원생이 개인전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작은 갤러리지만요. 제 작품들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는 거라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서윤의 말에 소라는 더욱 관심을 보이지만 인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에서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시간 낭비 말고 빨리 제대로 된 일자리나 찾아라. 인호의 차가운 반응에 방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그런 말만 해요? 예술도 훌륭한 직업이에요. 세상에는 예술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윤이 목소리를 높여 반발하자 인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야. 현실을 좀 봐라. 현실? 제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어요. 서윤이 더욱 흥분하며 대답합니다. 계획? 그림 그려서 돈 벌 계획 말이야? 인호의 냉소적인 반응에 서윤의 화가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아빠는 제 그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신 적이 있어요? 봐서 뭐하게? 취미로 하는 거지 직업이 될 수는 없어. 왜 안 돼요? 왜 아빠가 제 인생을 정해주세요? 부녀 간의 갈등이 점점 격해지자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합니다. 특히 민수가 어른들의 큰 소리에 불안해하며 엄마 품에 파고듭니다. 서윤아,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정우가 중재하려고 하지만 서윤에게는 형마저 아버지 편을 든다고 느껴집니다. 형도 아빠 편이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서윤의 서운함이 담긴 말에 정우가 당황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명숙이 나타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만하고 저녁 먹자. 배고프지 않아?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온 가족이 모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호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서 가족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직업,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가문의 체면을 중시합니다. 명숙은 며느리들이 전통적인 방식을 배우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주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며느리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우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아내의 입장, 그리고 형으로서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씁니다. 소라는 이 집안의 분위기와 기대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제약과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현주와 자꾸 비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현주는 시댁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것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진호는 형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서유는 가족들이 자신의 꿈과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특히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민수야, 많이 먹어라. 명숙이 손자에게 음식을 권하며 화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수의 맑은 웃음소리에 잠깐 분위기가 밝아지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현주야, 요즘 일은 어때? 명숙이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네, 그냥. 할만해요. 현주가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파트타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만만치 않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몸은 괜찮지? 괜찮아요. 민수도 어린이집 가고 있어서 낮에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현주의 말에 소라가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일 하세요? 이것저것이요. 마트에서 파트타임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도 해요. 현주의 솔직한 대답에 인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의 대화들이 각자에게 서로 다른 생각거리를 남겼습니다. 소라는 현주의 부지런함과 전통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신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자신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현주는 소라의 자유로운 직업에 대해 부러워합니다. 자신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유는 가족들의 무이해에 대해 서운함을 느낍니다. 언제쯤 자신의 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박씨 집안의 저녁이 지나갑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꿈과 고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가족의 모습입니다. 한 달 후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박씨 집안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명숙은 벌써 일주일 전부터 제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집안을 정리하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조상님들께 드리는 예의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새 며느리도 있고 다들 모이니까 더욱 정성껏 준비해야겠어. 명숙이 혼자 중얼거리며 제사상 차림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과일은 어떤 것들로 준비할지, 나물은 몇 가지나 해야 할지, 저는 어떤 종류로 부칠지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매번 처음처럼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추석 당일 새벽 명숙은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일어납니다. 제사 음식 준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라지와 고사리는 미리 불려놓았지만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일은 당일에 해야 합니다. 소라야, 이리 와서 좀 도와라. 명숙이 부엌에서 소라를 부릅니다. 소라는 노트북으로 마감이 임박한 원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부름에 마지못해 일어납니다. 사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복잡한 제사 준비 과정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소라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명숙이 산더미 같은 재료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나물들 다듬어야 하는데 너도 배워두어야지. 시집온 여자가 제사 음식 못하면 어떻게 하니? 명숙이 도라지와 고사리, 시금치를 앞에 놓으며 설명합니다. 소라는 이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사 준비가 현대에 과연 필요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신의 친정에서는 훨씬 간소하게 차례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요즘은 조금 더 간편하게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트에서 파는 것들도 품질이 좋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소라의 제안에 명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뭐라고? 조상님께 마트에서 산 음식을 올린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실까 봐서요. 요즘에는 많은 가정에서 간소하게 하는 추세라고도 들었고요. 소라가 당황하며 변명하듯 말하지만 명숙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집니다. 간소하게? 힘든 게 아니야. 이건 정성의 문제라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이렇게 해온 거야. 조상님들께 드리는 예의인데 그걸 간소하게 한다고? 명숙의 단호한 어조에 소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에만 치중하고 정작 중요한 마음은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야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야. 명숙의 말에 소라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자신이 이 집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한편 현주는 거실에서 아들 민수와 놀아주면서도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있습니다. 사과, 배, 감, 대추까지 모든 과일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습니다. 현주야, 고생이 많다. 인호가 며느리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현주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아버님, 이런 거야 당연하죠.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현주가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아이까지 돌봐야 하는데 명절 준비까지 겹치니 몸이 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습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5살 민수가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신기해하며 묻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는 거야. 우리 민수도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 해. 인호가 손자에게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이걸 드실 수 있어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인호가 잠깐 당황합니다. 아이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의문이지만 전통과 관습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드시는 거야.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럼 할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 우리 민수 같은 착한 손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호가 손자를 어루만지며 흐뭇해하지만 현주는 아이가 제사 음식을 건드릴까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진호가 들어옵니다. 연휴 기간이지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전에 나갔다 온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그에게는 연휴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보, 수고했어. 일이 잘 됐어? 현주가 남편을 맞이하지만 진호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글쎄, 별로 좋지 않아.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고 자신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현주가 걱정스럽게 묻자 진호가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 내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진호의 말에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그나마 버텨가고 있는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파트타임 수입만으로는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그래. 영업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진호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 걱정 말고 일단 명절이나 잘 보내자. 부모님께서 알까봐 걱정되니까 일단은 비밀로 해줘. 진호가 아내에게 부탁하자 현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저녁 무렵 서윤이 집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에 액세서리까지 맞춰 입은 모습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서윤아. 오늘 뭔 일 있었어? 옷도 예쁘게 입고. 정우가 여동생의 다른 모습을 보며 궁금해합니다. 개인전 오프닝 파티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서윤이 들뜬 목소리로 말합니다. 첫 개인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네. 축하해. 소라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축하해줍니다. 같은 창작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서윤의 성취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 해봐야 돈이 되니? 시간 낭비 말고 빨리 제대로 된 일 찾아라. 인호의 차가운 반응에 서윤의 기쁨이 순간 사라집니다.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술도 훌륭한 일이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서윤이 서운함을 담아 반발하자 인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열심히?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얼마나 벌었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 작품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감동? 밥 먹여주는 감동이 어디 있어? 현실을 좀 봐라. 인호의 강한 반응에 서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제 그림이 팔렸어요. 이번 전시에서 3점이나 팔렸거든요. 서윤의 말에 가족들이 놀랍니다. 하지만 인호는 여전히 못마땅해합니다. 얼마나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작품을 인정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정?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게 무슨 인정이야? 그런 걸로 언제 독립할 건데? 인호의 현실적인 지적에 서윤이 더욱 화가 납니다. 아빠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고요. 부녀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명숙이 나섭니다. 자, 그만해. 명절인데 왜 이래? 조상님들 앞에서 무슨 짓이야? 하지만 서윤의 화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엄마도 아빠 편이죠? 맨날 결혼하라고만 하면서 제 꿈은 전혀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꿈도 좋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부모 돈으로 살 거야? 명숙의 말에 서윤이 더욱 상처받습니다. 부모 돈이요? 전 스스로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어서 쓰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작품 활동하고 있다고요. 서윤의 절규에 가족들이 당황합니다. 사실 그녀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그림을 고집하는 거야? 인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꿈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지자 정우가 나섭니다. 아버지, 서윤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좀 인정해주세요. 너마저 그런 소리해? 대학원까지 보내준 게 그림 그리라고 보내준 거야? 인호가 화를 내자 온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민수가 할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야. 괜찮아, 괜찮아. 현주가 아이를 달래는 동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쌉니다. 그때 명숙이 제사 준비를 위해 소라를 다시 부릅니다. 소라야, 와서 상차림 좀 배워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소라가 부엌으로 가자 명숙이 복잡한 제사상 차리는 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과일은 이렇게 놓고 나물은 이 순서대로. 젓가락은 이쪽, 숟가락은 저쪽. 잘 봐도. 나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소라는 복잡한 규칙들을 외우려고 노력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조금 틀어져도 큰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머니,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상님들도 마음만 진심이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라의 제안에 명숙의 얼굴이 차가워집니다. 또 그런 소리? 간단하게. 제 친정에서는 절차를 많이 줄여서 했거든요. 그래도 조상님들께 충분히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집안마다 다르다고 해서 우리 집안 방식을 바꿀 순 없어. 우리는 우리만의 전통이 있다고. 명숙의 단호한 말에 소라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마음이 있으면 형식도 갖춰야 하는 거 아니야? 대충 하는 게 어디가 마음이야? 명숙과 소라 사이의 갈등도 점점 깊어집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호야, 요즘 살림은 어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 인호가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진호는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사실 가게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버텨가고 있어요. 버텨간다니? 남자가 그런 소리를 해? 가장이 당당해야지. 인호의 말에 진호가 움츠러듭니다. 사실 현주의 파트타임 수입이 가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요. 영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기 탓만 할 수는 없지. 그래도 가장이 돈을 벌어야지. 아내가 나가서 일하게 하면 되겠어? 인호의 말에 진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버지, 요즘은 맞벌이가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고요. 정우가 동생을 감싸며 말하지만 인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자연스럽긴 뭐가 자연스러워.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여자가 일할 필요 없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 순간 차를 가져오던 현주가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현주가 조용히 차를 올리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 경제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편의 무능함 때문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현주야. 인호가 차를 받아들이며 말하지만 현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부엌에서 현주는 소라와 마주칩니다. 두 며느리 모두 각자의 이유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소라가 현주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현주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만 소라는 그녀가 무언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소라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자 현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이요? 언니는 잘 적응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많은 걸 참고 있어요. 두 며느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위로하는 동안 밖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소라는 정우에게 하루 종일 쌓인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정말 답답해요. 뭘 해도 잘못된 것 같고 모든 게 다 규칙이고 전통이고 내 생각은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참아줘. 부모님 세대는 원래 그러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나도 내 방식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는데 왜 무조건 맞춰야만 하는 거예요? 정우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주는 진호에게 시아버지의 말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에요? 남편의 무능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버지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 시대가 바뀐 걸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만 있으라고요?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가 있나요? 진호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아버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바꿀 수는 없어서 답답합니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분노와 서운함을 달래려 합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서럽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추석 명절의 첫날 밤, 박 씨 집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전통과 현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남성과 여성, 안정과 꿈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생각과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갈등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석 둘째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무겁고 어색합니다. 제사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가족들 사이의 기류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의 여러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밤새 각자의 마음속에서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명숙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고 소라는 의무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며 부엌을 돕고 있습니다. 소라야, 이전 좀 뒤집어라. 명숙이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어제의 따뜻함이나 친근함은 전혀 없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지시만 할 뿐입니다. 소라는 그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며 더욱 위축됩니다. 전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서 기름이 튀어 손등을 데이고 맙니다. 아! 소라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잡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명숙이 반사적으로 걱정하며 다가오지만 소라는 괜찮다며 손을 뒤로 빼며 거리를 둡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러게 말이야. 결혼 전에 이런 거라도 제대로 배워뒀어야지. 이래서야 나중에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겠어? 명숙의 말에는 어제부터 쌓인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소라의 마음이 더욱 상합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한 며느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요즘 도시에서 자란 애들은 다 이래. 공부만 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모르지. 시집와서 배우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 명숙의 중얼거림이 소라의 귀에 생생히 들립니다. 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엌을 나가버립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인호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진호가 옆에 앉아 있지만 둘 사이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어제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진호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고 인호는 둘째 아들의 처지가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합니다. 아빠, 커피 드릴까요? 서윤이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어제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 인호가 짧고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서윤이 커피를 타오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좀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인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흥분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게 문제지. 현실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림 그려서 돈 벌겠다는 게 현실적이야? 인호의 냉소적인 반응에 서윤이 다시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아빠는 제 그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노력? 그런 걸 노력이라고 하나? 취미 생활을 노력이라고. 취미가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이고 제 꿈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호도 화를 냅니다. 꿈. 현실성 없는 환상을 꿈이라고 하지 마라. 언제까지 그런 헛된 꿈만 쫓을 건데? 헛된 꿈이요? 아빠는 정말 제 마음을 이해할 생각이 없으시는군요. 서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인호도 딸의 태도에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아빠도 딸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제 꿈을 무시하고 깔보고.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부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진호가 나서려고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서윤이도. 너는 조용히 해. 내 일이나 제대로 해. 인호가 진호에게까지 화를 내자 집안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서윤이 결국 집을 나가버리자 남은 가족들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부엌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주가 집안 살림을 위해 적어놓은 가계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비용에 각종 생활비까지 더해지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명숙이 며느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주가 얼버무리려고 하지만 명숙은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혹시 집안 살림이 어려운 거야? 돈 문제가 있어? 현주가 망설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조금. 요즘 남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현주의 고백에 명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구조조정? 그럼 진호가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명숙이 한숨을 깊게 쉽니다. 둘째 아들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럼 더욱 진호가 열심히 해야지. 남자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 명숙의 말에 현주의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기 탓만 할 수는 없지. 그래도 가장이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명숙의 말이 계속되자 현주의 마음이 더욱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그게 말이 돼?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명숙의 말에 현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창피하고 잘못된 일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일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아요.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다고. 남편 벌이로 살림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현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 요즘에는 여자도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게 당연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남편이 제대로 벌면 여자가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 현주가 눈물을 참으며 부엌을 나갑니다. 소라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나갑니다. 현주 언니, 괜찮아요? 복도에서 소라가 현주에게 다가갑니다. 소라 언니, 저는 뭘 잘못한 건가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님도 걱정되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소라가 위로하지만 현주의 상처는 깊습니다. 언니는 좋겠어요. 자유롭게 글도 쓰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무슨 소리예요? 저도 여기서 살기 정말 힘들어요. 소라의 솔직한 고백에 현주가 놀랍니다. 정말이요? 저는 언니가 부러웠는데 전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 집안을 무시한다고 하시고 간편하게 하자고 하면 전통을 모른다고 하시고 두 며느리가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며 위로를 받습니다. 처지는 다르지만 이 집안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소외감은 비슷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겠어요. 이 집에서는 우리끼리라도. 현주의 말에 소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때 집안의 남자들은 각자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아내의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힘듭니다. 형,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진호가 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글쎄,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가 봐. 다들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조금만 잘못 말해도 크게 받아들이고. 정우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명절이라 그런가 봐. 오랜만에 모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우도 확신이 없습니다. 단순히 명절 때문만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제사 시간이 다가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지만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서윤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서윤이는 언제 올까? 명숙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연락해봤는데 받지 않아요. 정우가 대답하자 인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그 애가 이럴 때는 아니건만. 인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 때는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데 자신이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서윤이한테 연락해 보시죠. 정우가 제안하지만 인호는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지만 속으로는 딸이 걱정됩니다. 자, 이제 제사 시작하자. 서윤이 없어도 우리라도 해야지. 인호가 말하자 가족들이 마지못해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라는 복잡한 절차를 따라 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실수를 합니다. 명숙의 시선이 느껴져서 더욱 긴장되고 그럴수록 실수가 반복됩니다. 소라야, 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명숙이 며느리의 자세를 고쳐주지만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소라는 자신이 이 집안의 전통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욱 위축됩니다. 현주는 민수를 돌보면서 제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의 일이 계속 생각납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서럽기만 합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도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기애애했을 자리가 어색한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맛있게 드셨을까요? 민수가 순진하게 묻자 인호가 손자를 어루만지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셨을 거야.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찾아 흩어집니다. 함께 모여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소라는 혼자 있고 싶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우가 뒤따라 들어오자 그녀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놓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이 집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뭘 해도 잘못된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처음에는 다 어려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요? 나도 내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정우도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 내 이유는 중요하지 않나요? 소라의 반발에 정우도 당황합니다. 현주는 진호에게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상처를 털어놓습니다. 여보,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창피한 게 아니야.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어. 그럼 왜 어머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남편 무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진호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생각이 다르셔. 아기는 없으실 거야. 아기가 없다고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떡하라고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인호와 명숙도 각자의 방에서 오늘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보, 서윤이 걱정되는데. 명숙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걱정은 뭘? 자기가 알아서 돌아올 거야. 인호가 강하게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심하게? 현실을 말해준 게 심한 거야? 하지만 인호도 속으로는 딸에게 너무 가혹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들도 좀 적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적응은 무슨? 시집 왔으면 시집살이 하는 거지. 명숙도 오늘 며느리들과의 갈등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입니다. 한편 집을 나간 서유는 친구 집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이고 특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무시당한 것도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정말 이해해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걸까? 서윤이 혼자 중얼거리며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봅니다. 이 그림들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일까?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명절의 둘째 날 밤, 박씨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상처와 오해를 안고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있지만 마음은 이미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요? 이해와 존중 없이는 가족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과연 이 깊어진 상처들이 치유될 날이 올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 뒤, 박씨 집안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호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새벽 운동을 하던 중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숙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협심증입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남편이 쓰러진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 괜찮아. 인호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여전히 강한 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입니다.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듭니다. 정우가 제일 먼저 도착했고 진호와 현주도 민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우로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평소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인 적은 처음입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인호가 여전히 강하게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현주가 다가와 인사합니다. 추석 때의 일로 서로 상처받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주야, 고맙다. 인호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병이 들고 나니 가족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집니다. 소라도 정우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걱정이 앞섭니다. 아버님. 소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인호가 그녀를 바라봅니다. 추석 때의 일들이 떠오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사소해 보입니다. 소라야, 와줘서 고맙다. 인호의 말에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서윤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추석 때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윤이는 어디 있는 거야? 인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연락해봤는데 받지 않아요. 정우가 대답하자 인호의 표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인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병상에 누워 생각해보니 딸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서윤이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명숙이 남편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옵니다.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아빠. 서윤이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서윤아. 인호가 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딸의 꿈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했던 것을.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인호가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병이 들고 나니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제 그림 한번 봐주세요. 정말 열심히 그렸어요. 서윤이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인호가 처음으로 딸의 그림을 자세히 봅니다. 이걸 내가 그린 거야? 네. 그림들은 생각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습니다. 특히 가족을 그린 그림에서는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참 잘 그렸구나. 아빠가 몰랐어. 인호의 말에 서윤이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내 꿈도 결국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예요. 제 그림으로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서윤의 진심 어린 말에 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 그런 거였구나. 아빠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녀간의 화해를 지켜보던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갈등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날 인호의 상태가 안정되자 가족들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습니다. 소라는 명숙을 찾아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부족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명숙도 며느리에게 마음을 연 것입니다. 저도 이 집안의 전통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제 방식도 조금은 인정해 주세요. 그래, 요즘 시대에는 내 방식이 맞을지도 몰라. 서로 맞춰가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으로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소라의 진심 어린 말에 명숙이 감동받습니다. 너도 나름대로 이 집을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현주도 명숙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님, 저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맞다. 요즘 시대에는 여자도 당당히 일해야지. 명숙이 현주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내가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을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이 집안을 지켜오신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현주의 말에 명숙이 눈물을 흘립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진호는 정우와 형제 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 나는 형처럼 성공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어. 무슨 소리야? 너는 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래도 아버지 기대에는 못 미치잖아. 아버지도 이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인정해 주실 거야. 형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며칠 후 인호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그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정우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가 너무 간섭했나 보다. 인호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병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입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찍을까? 서윤이 제안합니다. 모두들 좋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인호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였구나. 맞아요, 아빠.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네요. 서윤의 말에 모두들 웃습니다. 소라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현주도 진호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힘내자.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
명숙이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그렇게 박 씨 집안은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인호가 건강을 되찾고 소라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현주가 당당하게 일하며 서윤이 꿈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가족이 행복해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걸까요? 박 씨 집안은 이제야 그 답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